자, 그럼 이어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자. 자, 지금 우리가 배우는 단원이 제목이 수열의 극한이잖아요. 우리 수초에서 배웠던 함수의 극한이랑 많이 비슷하단 말이야. 그럼 문제 유형도 웬간하면 함수의 극한이랑 문제 유형이 비슷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함수의 극한 할 때는 우리가 이제 그 실제로 형태를 네 가지를 배웠거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0분의 0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그 다음에 뭐 0 곱하기 무한대, 그렇게 네 가지 형태의 극한을 배웠는데 수열의 극한은 좀 더 쉬워요. 수열의 극한은 0분의 0꼴이나 0 곱하기 무한대꼴, 이 0으로 가는 게 없어. 그래서 이 녀석들은 수열의 극한에서는 안 배운다.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랑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제대로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근데 이런 형태도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던 거랑 형태가 똑같아요. x가 그냥 n으로 바뀌어서 나올 뿐이야. 자, 그래서 필수예제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필수예제 3번 문제. 굉장히 쉬운데. 자, 1번 봅시다. 1, 2, 3, 4번 문제를 보면은,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얘는 3차식분의 3차식 형태 이렇게 돼 있죠? 1번은. 2번은 1차식분의 3차식. 3번은 2차식분의 1차식. 4번은 뭔가 루트가 좀 보이네. 자, 근데 형태를 보면은, 우리가 수트에서 다 배웠던 것들이거든? 예, n을 x로 바꾸면 수트에서 배웠던 거랑 똑같아요, 실은. 예. 그래서 풀이 요령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보는 걸 테니까 자, 선생님 풀이 과정 한번 쭉 적어주고 이제 갈 거야. 자, 먼저 1번, 2번, 3번 같이 다항식분의 다항식 형태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오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분자를 나눠주면 돼.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주냐면은 분모분자를 똑같이 둘 다 3차니까 n의 세제곱으로 분모분자를 나눠줄 거야. 자, 분모분자를 n의 세제곱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2 마이너스, 자, n 세제곱으로 나눠주니까 여기는 n제곱분의 4, 그 다음에 여기는 n 세제곱분의 5 이렇게 될 거고, 자, 분모도 n 세제곱으로 나눠주면 1 더하기 n분의 3 빼기 n 세제곱분의 6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배웠듯이 n분의 1 형태는 n이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근접해 간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이 녀석도 0이 되고 이 녀석도 0이 되고 이 녀석도 0이 되고 이 녀석도 0이 되니까 남는 건 뭐만 남아? 1과 2만 남죠, 그죠? 분모의 1, 분자 2 남아요. 그래서 답이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요런 건데, 자, 우리가 이걸 이제 간단한 요령으로 어떻게 배웠어? 차수가 똑같을 때는 최고차항 개수비로 답을 내주면 된다라고 배웠죠,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럼 2번도 한번 볼게요. 2번도 자, 분모분자의 최고차항, 분모의 최고차항이 n이잖아요.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분모분자를 n으로 나눠볼 거야. 자, 그럼 n제곱분의 n제곱 나누기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n분의 2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치? 네,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면 요 n분의 1 형태가 어떻게 돼? 0에 근접해 가니까 마이너스 1분의 무한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분의 무한대 형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무한대로 가게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무한대긴 무한대인데 마이너스 뭐가 붙어있으니까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분자가 차수가 더 크니까 분자가 더 빨리 커지는 거야. 그래서 무한대로 가는 건데 부호는 이제 우리가 따져줘야겠지, 그치? 요 분모에 마이너스 n이니까 음의 무한대로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럼 3번은 어떻게 풀면 될까? 3번은 분모분자를 뭘로 나눠주면 돼요? n제곱으로 나눠주면 되죠.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n제곱으로 분모분자를 나눠주면은 얘는 어떻게 되겠어? n분의 5 더하기 n제곱분의 1, 그 다음에 얘는 1 빼기 n분의 3 더하기 n제곱분의 4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될 거고, 자, 그럼 n분의 1 형태가 있는 거는 다 어떻게 돼? 0으로 근접해 가는 거죠, 그죠? 예, n이 분모가 무한대로 가니까. 자, 그럼 얘는 1분의 0이 돼서 어떻게 되겠어? 얘는 0으로 수렴하는구나, 요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루트 빼기 루트 형태가 있을 때는 우리가 분모분자에다가 켤레를 곱해서 이제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죠? 예, 아니지, 켤레를 곱하는 게 아니고 무한대군은 무한대군이니까 켤레 곱하는 거 아니에요. 켤레 곱하는 거 아니고 어떻게 해줘야 돼? 차수 분석을 해줘야 된다. 자, 얘는 분모가 몇 차식이야? 1차식이죠, 그죠? n제곱의 루트 씌웠으니까 대충 1차식이야. 분자도 몇 차식? 1차식이야. 그래서 얘는 최고차항 개수분의 최고차항 개수 해주니까 1분의 1이 돼서는 답이 1이 될 거야. 1이 될 건데 진짜 1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자, 어쨌든 분모가 1차니까 분모의 최고차항이 1차니까 분모분자를 똑같이 n으로 나눠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n으로 나눠보면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그러면은
여기는 1이 될 거고 여기 이제 n분의 1 곱하기 루트 n제곱 빼기 1 빼기 n분의 루트 n 이렇게 분모분자를 똑같이 n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럼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n분의 1을 요 루트 안쪽으로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루트 1 마이너스 n제곱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빼기 여기는 루트 n분의 1이 되겠죠. 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n분의 1 형태가 있는 거는 우리가 0이 될 테니까 이 녀석이 0으로 가고 이 녀석도 0으로 가겠어요. 따라서 분모에는 뭐만 남아? 1 남고 분자에도 1이 남으니까 답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루트 n제곱이니까 여기 차수가 1이란 말이야.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여기도 최고차항 계수가 1이죠. 자, 이 루트 n은 n에 대해서 1차가 아니에요. 얘는 지수법칙을 써주면 n의 2분의 1승이잖아. 그래 안 그래? 얘는 2분의 1차라고 봐야 돼. 알겠어요? 얘는 최고차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인 n제곱 앞에 루트 n제곱 앞에 1 붙어있죠? 루트 1분의 1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루트 1분의 1 간단하게 계산해주면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온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극한은 루트 더하기 루트 또는 루트 빼기 루트 형태가 나온다고 유리화시키는 게 아니다. 뭘 생각해줘야 된다? 차수 분석을 해줘야 된다. 알겠죠? 네, 차수를 분석해서 이렇게 이제 답을 적어주면 되겠어요. 역시 뭐 비슷한 유형들을 우리가 이제 다 수치해서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는 밑에 그 확인 체크 문제들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다 해볼 수 있을 거니까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예제 4번. 필수 예제 4번을 풀어야 되는데, 자, 필수 예제 4번을 풀기 전에 문제 1, 2번에 있는 형태를 보니까 요런 게 보인다, 요런 게. 1 더하기 2 더하기 땡땡땡땡 해가지고 n까지 더한 거. 1 더하기 2 더하기 땡땡땡땡 해가지고 n까지 더한 거. 자, 이거 우리가 수학 1에서 공식으로 배웠던 녀석인데,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우리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가지고 땡땡땡땡 n까지 더한 거는 얘는 이제 시그마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요렇게 이제 시그마로 표현이 가능하고 얘를 풀어준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n 곱하기 n 더하기 요렇게 이제 계산했었죠. 그죠? 자, 이 공식 기억 안 나는 사람은 다시 한번 정리해둡시다. 중요한 공식이니까 외워두고 자, 이 녀석을 이용해서 이제 얘를 풀어볼 겁니다. 이번 한번 풀어볼 건데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 자, 얘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n 제곱분의 자 분자가 뭐가 돼요? 분자가 2분의 n 곱하기 n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얘는 분수의 분수가 겹쳐 있는 번분수잖아. 자, 그럼 이렇게 곱해서 분모, 이렇게 곱해서 분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은 뭐였어요? 분모 분자에 똑같이 분자의 분모 또는 분모의 분모를 곱해주면은 좀 편하게 풀린다겠습니다. 번분수가.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제곱분의 n 제곱 더하기 n 이 곱해주면 약분되고 이거 정리시켜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결론은 뭐야? 2차식분의 2차식이야. 무한대분의 무한대분의 차수가 똑같아요. 자, 그럼 차수 똑같을 때는 최고차항 계수비로 답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이 녀석의 답은 얼마가 되겠어? 2분의 1이 되겠구나.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좀 전에 했던 거랑 연관이 되죠? 네, 이렇게 이제 풀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봅시다. 자, 2번은 여기 빨간색 네모친 부분은 요 공식 쓰면 된다는 거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자,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초록색으로 밑줄 친 요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요걸 이제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계산을 직접 해보면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자, 뭔가 규칙성이 있잖아. 그치? 규칙성이 있으니까 얘도 규칙성대로 계산해보면은 어렵지 않게 나오거든. 자, 얘부터 한번 해보자. 1 빼기 2분의 1은 얼마가 되죠? 2분의 1이 됩니다. 자, 1 빼기 3분의 1은 뭐가 돼요? 3분의 2가 되겠죠. 1 빼기 4분의 1은 뭐가 돼요?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곱해져 나와가지고 얘도 이제 통분해주면 n분의 n 빼기 1 이렇게 이제 나올 거란 말이야. 그죠? 자, 그 얘를 다 곱하기로 연결하고요. 지금 얘는 곱하기로 연결했습니다. 곱하기로. 자, 그러면 여기 분모 분자 약분되죠. 또 분모 분자 약분되죠. 이런 식으로 가보면은 계속 약분이 되면 이렇게 약분이 될 거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남는 건 뭐랑 뭐만 남아? 맨 앞에 분자 1이랑 맨 끝에 분모 n이 남게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녀석은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이 초록색 밑줄치 부분의 결과가 n분의 1이었어. 그래서 n분의 1 전체의 제곱 여기 제곱 있죠? 곱하기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여기 공식 써주면 뭐야? 2분의 n 곱하기 n 더하기 이게 될 거고요. 자, 그럼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제곱분의 n제곱 더하기 n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도 결론이 어떻게 돼요? 2차식분의 2차식이니까 최고차항 개수비로 답을 내주면 얼마다? 답이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거 형태 보고 좀 쫄지 말고 그냥 해주면 되겠어. 자 그럼 요거는 밑에 문제 연습 하나만 해봅시다. 우리 프린트 거기 필수예제 3번에 필수예제 4번에 몇 번을 풀냐면은 거기 확인 체크 프린트 확인 체크 13번에 2번 있죠? 13번에 2번 보이죠? 13번에 2번이랑 14번 이렇게 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프린트에서 3페이지 확인 체크 13번에 2번이랑 14번 두 문제 풀어보죠. 자, 한번 풀어봤나요? 둘 다 약간씩 이제 좀 어려운 문제들인데, 요건 실은 근데 우리가 그 수1에서 수열할 때 다 이 형태 고침을 한번 연습해본 녀석들이긴 해요. 설명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확인 체크 13-2번 문제를 한번 보면은, 자, 조금 전에 한 것처럼 통분시켜서 해보면 약분되는 게 잘 안 보일 거야. 왜 안 보이는 거 아니까? 해보니까 안 보이죠, 그냥. 해보니까 안 보이는데.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까 한번 조금 전에 배웠던 거를 이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주면은, 자, 여기 형태가 보니까 다 제곱 빼기 제곱 형태가 보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럼 얘는 뭘 써줘야겠구나. 일단 합차 공식을 좀 써먹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얘를, 합차 공식을 써주면은, 자, 1 빼기 2의 제곱분의 1은 어떻게 되는 거니까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지.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쭉 곱해서 요 맨 뒤에 것도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위에 그 필수예제 문제에서 이렇게 뺀 녀석들만 곱한 게 간단하게 나오는 걸 확인했잖아. 그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웠으니까 어차피 곱하기는 순서를 바꿔서 곱해도 값은 똑같아요. 저 빼기 있는 형태를 한쪽으로 몰고 더하기 있는 형태를 뒤쪽으로 또 몰아볼 거야.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변경을 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빼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 빼기 n분의 1까지 곱해준 거를 한 뭉텅이로 묶어주고 그 다음에 또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돼 있는 거를 1 더하기 n분의 1까지 요걸 한 뭉텅이로 묶어주고 이런 식으로 묶어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풀 수 있는 형태가 나오게 되거든. 자, 그럼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앞에 거 계산해주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땡땡땡땡 해가지고 n분의 n-1까지 곱해진 게 나오고 뒤에 거는 이거 통분시켜주면 어떻게 돼요? 2분의 3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4분의 5 곱하기 땡땡땡땡 해가지고 n분의 n 더하기 1까지 곱한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이제 약분되는 걸 보니까 분모 분자 위아래 이런 식으로 이제 약분되고요. 얘는 위아래 이런 식으로 이제 약분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따라서 첫 번째 식에서 남는 거는 분자 1 분모 n 남고 두 번째 식에서 남는 거는 분모 n 분자 n 더하기 이게 남게 되겠어요. 따라서 이 녀석을 최종적으로 계산해주면은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된다? 분모는 2n분의 분자는 n 더하기 1 이렇게 남게 되겠습니다. 그럼 1차식분의 1차식이니까 답은 최고차항 개수비로 찾아주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답이 얼마가 된다? 얘는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냥 계산했을 때 이게 약분되는 게 잘 안 보이는 문제라서 얘는 합차 공식을 좀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유형으로 만들어서 이제 두 개로 분리해서 풀어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필기 좀 해두고 여기는 보면 이제 일반적인 형태가 1 빼기 n분의 1이 n분의 n 빼기 형태가 되기 때문에 n을 하나씩 늘려보면은 이제 분모랑 앞쪽의 분모랑 뒤쪽의 분자가 똑같은 숫자가 계속 나와서 약분된 거라는 걸 알 수가 약분이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제 여기도 1 더하기 n분의 1은 통분시켜주면 n분의 n 더하기 1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n 대신에 1부터 시작해가지고 숫자를 쭉 늘려주면은 앞쪽의 분자랑 뒤쪽의 분모가 약분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숫자가 반복돼서 나오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힌트를 잡아서 풀어주면 되는 문제예요. 자, 요건 이제 학교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유형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학교 시험에 단순 계산 문제로 잘 나오는데 잘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그럼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확인체크 14번 문제를 풀 건데 확인체크 14번 문제를 풀 때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요 부분, 요 분자에 해당되는 녀석을 어떻게 하면 땡땡땡땡이 없이 간단한 녀석으로 만들 수 있을까? 요걸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자, 이거 고민해봐야 되는데, 자, 이걸 고민하기 전에 우리가 기본 공식을 다시 한번 시그마의 기본 공식을 생각해보자. 우리가 시그마 아까 전에 배웠던 거 K는 1부터 N까지 K 이 녀석이 뜻하는 게 1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더해준 거? N까지 더해준 거 이 녀석을 간단하게 만들면 2분의 N 곱하기 N 더하기 1이 된다. 이 공식 배웠었죠, 그죠? 이 공식 배웠었고 자, 그 다음에 기억의 저편에 떠나가 있을 수 있지만은 비슷한 방식으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에 관한 공식도 있었습니다. 자, 얘는 풀어 써주면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해가지고 어디까지? n의 제곱까지 더해준 거. 이 녀석은 계산해주면은 6분의 n 곱하기 n 더하기 1 곱하기 2n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녀석이었죠. 그죠? 그죠? 자,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제 k 자리 1 넣고 더하기 k 자리 2 넣고 해가지고 쭉 써준 거잖아.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찬가지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세제곱 그럼 얘는 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땡땡땡 해가지고
n의 세제곱까지 더해준 거고 이 녀석의 결과는 2분의 n 곱하기 n 더하기 1 전체에 뭐가 된다? 제곱이 된다. 이렇게 이제 배웠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식은 시그마 공식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녀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 녀석을 기억한 상태에서 자, 이 분자를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n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 건데, 자, 그럼 여기 이제 분자에 해당되는 식을 선생님이 써볼 거야. 분자에 해당되는 식을 써주면은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더하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n-1의 제곱까지 더해준 녀석인데, 자,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자, 일단 이 녀석은 우리가 더하기 땡땡땡땡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 공식을 써먹기 위해서 시그마 형태로 먼저 고쳐볼 겁니다. 자, 그럼 더하기를 시그마 형태로 고치는 방법이 어떻게 됐냐? 기억이 잘 날지 안 날지 잘 모르겠는데, 자, 잘 들으세요. 먼저 이 수열의 k번째 항을 찾아요. 자, 첫 번째 k번째 항을 찾는다. 자, 첫 번째 항이 1의 제곱이고 두 번째 항이 3의 제곱이고 세 번째 항이 5의 제곱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n번째 항이 지금 뭐가 되지? 2n-1의 제곱이 되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k번째 항은 뭐가 되겠어? 2k-1의 제곱이 될 거야. 그래서 k번째 항 2k-1의 제곱을 적고, 그리고 나서 그 앞에다가 뭘 붙여주면 돼요? 시그마 k는 1부터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인지 찾아서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시그마 k 대신에 얼마를 대입하면 1의 제곱이 돼? 1 대입하면 되고요. k 대신에 뭘 대입하면 2n-1의 제곱이 돼요? n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얘는 k는 1부터 n까지 2k-1의 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그마는 우리가 제곱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공식에 그런 공식이 없기 때문에 일단 얘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완전 제곱식을 풀어줘야 돼.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4k 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일단 전개를 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시그마 더하기 빼기는 분리해서 써줄 수가 있잖아요. 상수 곱한 거는 시그마 앞으로 상수가 튀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되냐면 4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 마이너스 4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1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공식 까먹었을까봐 추가로 하나 더 알려주자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상수 c가 나오면 얘도 뭐가 돼요? cn 똑같은 상수 c가 n번 더해지는 거니까 cn이 된다. 이렇게 이제 배웠지, 그치? 네, 그래서 이 마지막 녀석은 그냥 n이 될 거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이 분자를 시그마 형태로 고쳐 써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해당되는 부분들이 다 뭐가 되겠어요? 공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공식을 갖다 여기다 집어넣어서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잘 보자, 지금부터. 더 잘 봅시다. 잘 봅시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풀어줄 건데, 여기 이제 시그마 K제곱 공식 이만큼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K 공식 이만큼 나왔는데 이것들 여기다 대입시켜 정리를 하기가 귀찮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정리하지 마세요. 자, 대입만 시켜봅시다. 정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지금부터 써볼 거예요. 칸이 조금 좁은 것 같은데. 이 녀석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여기 n 세제곱 분의, 자, 분자에 해당되는 걸 요걸 쓸 건데, 그럼 4 곱하기, 자, 이 공식 그대로 갖다 씁시다. 요거 6분의 n 더하기 1, 2n 더하기 1 요거 써주고요. 자, 그 다음에 빼기 4배 2분의 n 곱하기 n 더하기 1, 그 다음에 요거 마지막에 그냥 n이 되겠죠, 그죠? 네, 여기까지 일단 씁니다. 자, 이걸 계산을 해야 되냐?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절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간단하게 정리 안 해도 됩니다. 자, 왜 정리 안 해도 되냐? 우리는 어쨌든 간에 지금 찾고자 하는 게 극한 값이란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최고차항 계수분의 최고차항 계수만 찾아주면 되거든. 자, 그럼 분모의 최고차항 계수는 3차항의 계수가 1이에요. 따라서 얘는 1분의 자, 분자의 최고차항 계수를 보자.
여기는 2차식이야. 여기는 1차식이야. 그럼 얘네들은 하등 쓸모가 없어. 이거 계산하는데 하등 쓸모가 없어요 지금. 하등 쓸모가 없고 여기서 3차항 나오잖아. 이 3차항에 뭐만 찾아주면 돼? 개수만 찾아주면 돼요. 개수를 보자. 일단 n, n, 2n이니까 여기 2가 n세제곱 앞에 곱해져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4가 또 곱해져 있죠? 그 다음에 6이 나눠져 있죠? 따라서 분자의 최고차항 개수는 뭐냐면은 6분의 8이 돼요. 6분의 8. 그래서 답이 1분의 6분의 8이야 그냥. 그래서 얘는 계산해주면 얼마가 된다? 답이 3분의 4가 된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게 식이 복잡하다고 해서 여러분들 절대 쫄 필요가 없고 어차피 얘는 3차식분의 3차식의 극한이에요. 아 그러면은 최고차항 개수만 따져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그럼 분모의 최고차항 개수는 1이야. 분자의 최고차항 개수는 여기 3차항 나오는 부분이 여기란 말이야. 여기 n 곱하기 n 곱하기 2n 해주면 되잖아. 그치? 2n 세제곱 나올 텐데 그 녀석 앞에 4가 곱해져 있고 얘를 또 6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그 녀석 요 개수만 따로 떼서 써주면 답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식 복잡하다고 이거 되게 어렵게 느끼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이 공식 3개만 잘 외워두고 대입시킨 다음에 식 전개할 필요 없어. 전개가지고 막 동명하게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뭐만 찾으면 돼? 극한식이니까 최고차항 개수분의 최고차항 개수만 찾아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확인 체크 14번 문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수학 1에서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먼저 뭘 알아야 돼? 시그마 공식 3개 요거 3개 기본 공식 3개 외워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뭘 알아야 돼? 더하기 형태로 된 녀석을 시그마 형태로 고치는 방법 연습해야 돼요. 예, 어떻게 고친다? 먼저 K번장을 적고요. K번장을 찾아서 K번장을 적고 그 앞에다 시그마를 붙여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첫 항일 때 K값이 얼마냐 마지막 항일 때 K값이 얼마냐 이걸 위아래에다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적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어차피 구해야 되는 거 극한식이니까 계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다항식분의 다항식은 최고차항 개수비만 찾으면 된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문제가 실제로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은 여러분들 여기 수학 1에 해당되는 기본 개념들 잘 잡고 있으면은 얘는 문제가 그냥 한 큐에 풀리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저는 강조하지만 수열의 극한 파트에서는 수열에서 배웠던 것들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은 문제가 잘 안 풀려. 예,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한다? 일요일 날 수능 대비로 수학 공부할 때 수학 1의 수열부터 복습을 시작할 겁니다. 알겠어요? 맨 처음에 수열부터 시작할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미적분이 수열에 대한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지수로그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상관함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수원 복습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할 거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예지 5번 6번은 5번 6번은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역시 이제 얘네들도 우리가 수투에서 했던 유형이랑 비슷하다. 자 한번 봅시다. 필수예지 5번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n 더하기 2분의 an 제곱 더하기 bn 더하기 1의 극한값이 2라고 나왔을 때 a랑 b값을 찾으라는 얘기야. 자 근데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잖아.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형태예요. n에 관한 다항식이 분모분자 있으니까. 그럼 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다항식분의 다항식 극한이 수렴값이 나오려면 차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분모가 1차식이니까 분자도 몇 차식이 돼야 돼? 1차식이 돼야겠죠? 아 그러니까 a 값은 얼마겠구나? 0이겠구나. 이거 금방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답은 최고차항 개수비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1차항의 분모의 1차항의 개수가 3이고 분자의 1차항의 개수가 b니까 3분의 b가 2가 돼야 돼요. 따라서 b값이 얼마가 되겠구나? 6이 되겠구나. 이렇게 a, b값을 내가 금방 찾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따라서 a 더하기 b의 값은 6이다. 자, 요건 이제 우리가 함수할 때도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네, 넘어가겠습니다. 괜찮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필수예지 6번 문제 갑시다. 필수예지 6번. 네, 프린트 다음 페이지 4페이지 가가지고 필수예지 6번 문제 한번 보면은 자,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극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얘도 우리가 함수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자, 먼저 1번 봅시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더하기 3 빼기 루트 n의 극한을 구하여라 그랬어. 자, 그럼 이 녀석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루트가 보이잖아. 그치?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1분의 요걸로 놓고 분모분자의 켜를 곱해서 유리화를 시켰습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은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분모분자에다가 분자의 켜를 곱합시다. 루트 n 더하기 3 빼기 루트 n에다가 루트 n 더하기 3 더하기 루트 n을 이렇게 곱해볼 거야. 이렇게
곱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분자는 뭐 그대로 남고 분모는 어떻게 되겠어요? 분모는 이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해주니까 3만 남겠죠. 그죠? 3만 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얘가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보니까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잖아. 그럼 분모는 어떻게 돼요? 무한대로 접근해가지고 분자는 3이라고 고정되어 있어요. 그럼 무한대분의 상수 형태니까 아 얘는 0에 수렴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죠? 네. 무한대분의 상수 형태니까요. 자, 그럼 2번. 분모에도 루트 빼기 루트가 있고 분자에도 루트 빼기 루트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둘 다 유리화를 시켜주면 돼요. 둘 다 이제 켤레 곱해가지고 유리화를 시켜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를 없애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 원래 분자에는 루트 n 더하기 빼기 루트 n 더하기 1이 있었고 그다음에 분모에는 루트 n 더하기 1 빼기 루트 n이 있었는데 자, 분자의 켤레를 둘 다 곱해볼 거야. 루트 2 더하기 루트 n 더하기 더하기 루트 n 더하기 얘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주고요. 마찬가지로 이 녀석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니까 자, 이 녀석의 켤레도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곱해줄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켤레를 다 곱해줘요. 켤레를 다 곱해주고 난 다음에 제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면은 자, 요 녀석이 합차 공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요 녀석이 합차 공식으로 정리가 되고 또 요 녀석이 요거랑 요거 곱하기 합차 공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서 우리가 써보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요 주황색 부분 곱해주면 어떻게 되죠? 주황색 부분 곱해주면은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해주니까 1 남죠. 그죠? 1 남습니다. 마찬가지로 초록색 부분도 해주면은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해주니까 얘도 1 남아요. 그래서 이 주황색 동그라미 친 부분이랑 초록색 동그라미 친 부분은 결론이 뭐가 돼? 그냥 1이 돼서 날아가는 거야. 그럼 얘를 식을 정리해주면 남는 게 뭐가 되겠어? 분자에는 루트 n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n이 남고 분모에는 루트 n 더하기 2 더하기 루트 n 더하기 이 녀석만 남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얘는 n을 무한대로 보내보면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 차수가 분모 분자가 똑같단 말이야. 그죠? 똑같이 몇 차예요? n의 2분의 1차예요. 2분의 1차. 그죠? n의 루트가 붙어 있으니까 n의 2분의 1차야. 자, 그럼 그 개수들을 생각해주면 n의 2분의 1차의 개수 여기 루트 1 있죠. 루트 1. 여기도 루트 1 있습니다. 루트 1. 자, 여기도 루트 1 있어요. 루트 1 더하기 여기도 루트 1 있어. 루트 1. 이렇게 이제 4개를 더해주면 답은 얼마가 되겠다? 얘는 1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찾으면 되겠죠. 그죠? 네, 최고차항 개수는 최고차항 개수로만 생각해주면 됩니다. 이해되나요? 좀 여러분들 어려워할 것 같아서 이걸 엄밀하게 풀어보면은 이런 거지. 루트 n이 최고차항이니까 분모 분자를 루트 n으로 나온다고 생각해봐. 분모 분자를 루트 n으로 나와주면 얘는 루트 1 더하기 n분의 1 더하기 루트 이렇게 되고 얘는 루트 n 더 1 더하기 n분의 2 더하기 루트 1 더하기 n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n분의 1 꼴, 요 녀석들이 다 이제 0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루트 1 더하기 루트 1, 루트 1 더하기 루트 1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봅시다. 3번. 자, 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긴 한데 최고차항 그 루트 빼기 루트 형태가 아니잖아. 그치? 요런 건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그냥 다항식일 때는 최고차항으로 묶어주세요. 그냥 최고차항으로 묶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세제곱이 최고차항이니까 n 세제곱으로 묶어줄 거야. 그럼 10 곱하기 n분의 1 빼기 1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럼 여기 n분의 1 형태가 이제 0이 돼서 날아가겠죠. 그죠? 0이 돼서 날아가니까 10 곱하기 0은 0이고 빼기 1 남고요. n 세제곱은 무한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무한대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어떻게 돼서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찾으면 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n이 커지잖아. 그럼 n제곱이 커지는 거랑 n세제곱이 커지는 거랑 뭐가 더 빨리 커져요? n세제곱이 더 빨리 커지죠. 그죠? 그래서 더 빨리 커진 녀석을 뺐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음수로 될 거야. 그래서 음의 무한대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이해가 좀 빠르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필수예지 6번 문제 한번 해봤는데 요거는 이제 밑에 계산이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계산이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하나만 연습 한번 해볼까? 20번 문제 한번 연습해 봅시다. 밑에 확인 체크 20번 문제 4페이지 아래쪽에
아니다 얘들아 잠깐만 시간이 별로 안 남았네. 시간 별로 안 남아가지고 그 두 개만 빨리 설명하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8번 문제 한번 봅시다. 필수예제 8번 5페이지 넘어와서 필수예제 8번 요거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자 어떤 수열 AN에 대하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근접해 갈 때 2an 더하기 1분의 an 더하기 5 요 녀석의 값이 3일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값이 뭐냐 얘를 찾아봐라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자, 이 문제가 이제 서술형으로 나오면 오답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답은 맞더라도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이제 좀 그 풀이 과정이 틀린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일단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 자, 먼저 첫 번째 풀이를 한번 봅시다. 먼저 리미트 an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내가 n이 무한대로 근접해 갈 때 an의 그 값을 그냥 알파라고 놓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알파라고 놓고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an 더하기 1분의 an 더하기 5의 값은 그냥 an 자리에 알파 대입해서 풀면 되겠지. 그래서 2알파 더하기 1분의 알파 더하기 5 얘가 이렇게 될 거고 어차피 왜 더하거나 빼거나 뭐 곱하거나 나눈 건 그냥 알파 그대로 써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대입해도 되니까. 그래서 이 녀석이 3이니까 그럼 얘를 풀어주면 되겠네. 그럼 알파 더하기 5는 6알파 더하기 3이 되고 2항 시켜주면은 5알파는 2가 돼서 따라서 알파 값은 얼마가 되는구나? 5분의 2가 되는구나. 요렇게 이제 찾으면 되는데 답은 5분의 2가 맞지만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이렇게 써주면은 감점을 무조건 당하게 됩니다. 무조건 당하게 돼요. 이게 답은 맞아. 하지만 서술형으로 쓰면은 무조건 감점이에요. 자, 왜 그럴까? 전제 가정의 모순인데 우리가 이 an 자리에 알파를 대입해서 쓸 수 있는 거는 an이 수렴값을 가질 때만 그렇게 써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an이 수렴한다는 얘기가 없어. 문제 자체에 an이 수렴한다는 얘기가 없단 말이야. an이 어떻게 될 거냐를 물어봤지 이게 수렴한지 발산한지에 대한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수렴한다고 가정을 하고 풀었으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 이건 엄밀하게 얘기하면 맞는 풀이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관식이나 그냥 답만 적는 문제, 객관식이나 단답형으로 풀면 그냥 이렇게 풀어도 답은 나오는데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오면 이 풀이는 절대 좋은 풀이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서술형으로 나오는 정확한 풀이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서술형으로 나오는 정확한 풀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an 더하기 1분의 an 더하기 5 이 녀석의 값이 3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요거 이제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도 비슷한 이런 거 배웠어요. 리미트하고 복잡한 식이 있으면 또는 복잡한 함수가 있으면 얘를 통째로 하나로 치환을 시켜주라고 그랬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여기 2an 더하기 1분의 an 더하기 5라는 녀석을 bn이라는 새로운 수열로 간단하게 치환을 시켜볼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의 값은 얼마가 돼?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bn은 수렴합니다. 3으로. bn은 3으로 수렴해요. 자, 그럼 이제 이 녀석을 이제 어떻게 해줄 거냐? an이 bn에 가는 식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해 줄 거야, 지금부터. 자, 얘를 어떻게 해주냐면은, 양변을 일단 요거 곱해요. 분모로 곱해보자. 이렇게. 그 다음에 전개를 시킵니다, 우변을.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의 목적은 an을 찾는 거기 때문에 이항을 시켜볼 거야. 그래서, an을 한쪽으로 몰고요. an을 한쪽으로 몰고 an 없는 거를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걸 an으로 묶어주면 어떻게 되겠어? 1-2bn 곱하기 an이 bn 빼기 5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따라서 an은 어떻게 돼요? 따라서 an은 1-2bn 분의 bn 빼기 5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 자, 그럼 이렇게 고쳐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값인데 그럼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bn은 수렴하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이제 bn 자리에다 뭘 집어넣어주면 돼? 3을 집어넣어주면 되겠어. 따라서 얘는 1 빼기
2 곱하기 3분의 3 빼기 5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니까 답이 5분의 2다. 아까 구한 거랑 답은 똑같게 나오겠죠, 그죠? 5분의 2 이렇게 답이 똑같이 나오는데, 자 문제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지 이제 서술형을 썼을 때 완벽한 답이 되겠습니다. 왜? 얘는 A이 수렴하는지 모르지만 수렴한다고 가정하고 풀었기 때문에 전제가 확실한지 몰라. 그래서 얘는 모순이 좀 생기는 풀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AN이 수렴 발산하는지 모르지만 이 2AN 더하기 1분의 AN 더하기 5라는 이 녀석 전체는 수렴하는 걸 아니까 그럼 얘를 어떤 BN으로 놔볼까? 라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치환식을 이용해서 그럼 AN을 BN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 볼까? 그렇게 해본 다음에 이제 AN의 극한을 구해보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는 그 서술형 나올 때 감점 안 당하는 풀이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해두고 얘는 객관식 풀 때 이렇게 풀어도 돼요. 네. 객관식으로 나올 때 이렇게 풀어도 된다. 단답형이나. 네. 근데 서술형 나올 때는 이렇게 쓰면 감점 들어갈까? 안 된다. 이렇게 풀어야 된다. 자, 이거 다 정리한 사람은 밑에 확인 체크 25번 문제로 바로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똑같은 요 서술형 쓰는 방법 그대로 연습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오늘 배운 여기 그 교재로 따지면 22페이지까지인데 22페이지까지의 그 확인 체크 문제들, 필체제 문제들 다시 한번 풀어오는 게 숙제가 되겠습니다. 당분간은 여러분들 뭐 축제하고 세특 쓰고 이런 바쁠 것 같아가지고 숙제 라이트 센 숙제는 선생님이 따로 안 내줄 거야. 그러니까 개념 원리만 12월까지는 개념 원리만 숙제 내줄 테니까 여유가 되면 근데 좀 풀어오세요. 라이트 센까지. 풀어오고 어차피 다음에 숙제가 다 나올 거긴 할 거니까 일단 기본적인 숙제는 개념 원리로 풀어봅시다. 알겠죠?